오늘은 현대소설에 대해서 한번 문제 푸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6년 수능 B형이네요. 자, 제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제목은 윤원길의 9켤레의 구두로 넘은 산입니다. 보이시죠? 네. 자, 항상 얘기를 했듯이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본 후에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도 보면 6번, 7번, 8번이 있는데 옳은 것은 동그라미 치고, 네,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역시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이건 아직 채점을 하지 않은 거니까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부터 보느냐? 8번 문제인 보기가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눈을 이야기하지만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4개는 맞는다는 것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기를 읽고 밑에까지 선택지를 다 읽어보고 이 선택지와 이 내용 중에서 OX로 판단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심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빈민과 같은 소외계층이 등장한다. 도시빈민.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재질로 반영되고 있다. 결국은 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례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문제를 낼 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나가 나왔으니까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군요. 권시내를 의식하면서도 권시내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여기서 끊어 있습니다. 소시민의 내적 갈등, 내적 갈등 위에 고민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있습니다. 2번, 권시가, 권시내도 나오고 권시도 나오니까 뒤에 내가 붙으면 아내를 나타내는 의미로 또는 부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권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빈민의 처지다. 막일이라 그랬고 이건 도시빈민의 처지. 얘도 맞는 얘기겠죠. 3번. 아내가 또 따로 나오는 거죠. 권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아내가 권씨네, 즉 권씨의 부인을 대할 때 이중적으로 태도를 갖고 있군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에서 해내는 소시민의 모습. 네, 소시민의 모습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권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해산. 혹시 해산하시나요? 중요한 건 혼자 힘으로. 해산은 애를 낳는 거 해산이라고 합니다.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계층의 처지. 네, 궁핍한 거. 혼자서 병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요. 얘도 맞겠죠? 5번. 나가. 권신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위에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와 민택 선지는 반드시 옳건 옳지 않건 1번부터 5번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에를 보시면 밑글에 대한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거건 적절하지 않은 거건 소설에서는 내용이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지를 다 읽어보시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내는 권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일에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가 8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8번에서 아내가 권씨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권씨는 이중적 태도를 권하는데 과연 아내가 권씨에게 선심을 베푸는 나 때문에 생명을 앓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아내는 권씨가 권씨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 내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답니다. 해결했으면
얘를 소시민이 막리를 할 수밖에 없는 계층 소시민, 도시빈민, 그 다음에 혼자 해산 궁핍한 삶, 이게 문제로 나올 수가 없겠죠. 아내는 권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걸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건 얘는 읽어봐야 되겠네요.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아내가 불안하고 우려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권씨를 불편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권씨의 행동은 권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보이죠, 내용적으로. 네, 그 다음에 7번 기억, 니은, 디귿. 본문으로 가야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올 땐 기억의 표시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니은도 동그라미, 디귿도 동그라미. 읽을 때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7번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7번도 옳은 거지만 읽기를 권합니다. 기억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이구나. 니은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디귿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얘는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관찰이 될 때는 인물의 내면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에서는. 기억과 디귿은 나와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외적 모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인물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이다. 이것도 잘 모르겠죠. 어쨌건 3번은 이미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지문이 기니까 학생들이 한번 읽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냥 제가 문제 소설 읽는 대로 읽어볼게요.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려 왔다. 당신도 보셨죠? 오늘사 말고 여기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가 아닌가 싶어서 남해 갔잖아요. 8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당신더러 대신 나으라고 떠먹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공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씨의 공둥이를 걷어차고 권씨가 내 공둥이를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이상한 꿈을 꾼 거네요. 아내가 권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권씨네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 권씨 부인이죠. 여자끼리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임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이거는 내가 추측하는 거죠. 예정일도 모르더라면서 아내는 낄낄 웃었다. 권씨네가 애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래요. 임산부가 자기 분만 예정일도 몰라서야 말이 되겠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며 낫기는 마찬가지라며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이건 남의 얘기를 좀 들은 거네요. 권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뻔질나게 밖으로 나가 그랬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뚝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리를 하는 눈치였다. 동준 놀자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온 데 성공한 권씨 아이들은 끼니 때가 되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씨네가 애를 낳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배가 고파서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씨나 권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 계시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는 거죠. 애당초 이숙룡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네. 임부나 임신부예요. 네.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날량한 선심증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하는 한 얼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괘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알았다. 권 씨가 여간 내기가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엊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새빵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차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온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기뜸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끙끙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토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진통하는 거죠.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를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고만 그러네.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죠.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덜어는 흉보고 또 덜어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고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애를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하는 여편네나 조사는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쩜 그리 짝짝 꿍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공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어.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물거린다 싶어 나는 앵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보였다. 좀 슬픈 소설이죠. 자, 혹시 이 읽는 게 좀 듣기 싫으시면 중간에 건너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번부터 확인합니다. 네, 공동체적 유배감을 회복하려는 것 자체는 없어서 5번이 정답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건 7번을 보건 아까 6번에서 그래도 몇 개 지워졌으니까 6번. 네, 여기서 나머지는 다 아니었으니까 버리고 1번, 2번, 5번 버리고 3번, 4번 중에서 나를 통해 합니까? 아닙니다.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권 씨를 뒤에 가서 권 씨 불러냈죠. 그래서 얘도 4번이 답이 됩니다. 기억, 디귿. 아까 있었던 기억. 나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얘는 꿈이었었죠. 꿈.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아내의 말을 통해 이거 아까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적절하죠. 그럼 2번 쓰면 됩니다. 물론 3, 4, 5번을 더 읽을 필요도 있겠지만 3번 아니고 내적 갈등도 아니었고 나의 긍정적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도 어느 때 읽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를 반드시 선지까지 다 읽어보는 그런 문제풀이 방식을 한번 선택해보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